네, 앞서 전해드린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에 북핵과 관련된 부분, 북한과 관련된 이 대북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상황을 보니까요. 트럼프 당선인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낙점한 인사들까지도 대북과 관련해서 꽤 강경한 발언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떻게 대북 정책 기조를 가져갈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어제하고 그제 이틀 동안에 사실상 미국의 안보 라인의 핵심 인사들이죠. 미국의 국무부 장관, 또 미국의 국방부 장관 이들에 대한 청문회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청문회에서 이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북한과 관련돼서 했는가, 이것이 아마 핵심 내용일 텐데요. 렉스 틸러슨 같은 미국의 국무부 장관 내정자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란하고 북한이 적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바로 세계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규정을 했고요. 이들에 대한 책임을 여태껏 제대로 잘 못 물었기 때문에 미국의 위상이 저하됐던 거고, 그래서 이들이 그냥 약속 파기하는 것을 아주 우습게 생각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매티스 이제 국방부 장관 내정자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일본하고 한국하고 협력을 철저히 해야 되고, 북한의 침략에도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옵션이 책상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미국의 국무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 북한 핵의 문제를 자신들의 안보 우선순위에 저 위에 올려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또 뭐 김정은이 연초부터 도발 위협을 높이는 데 대해서도 이제 그 대응 차원에서 이런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는 것 같은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연초부터 도발 위협 높이는 상황에서 미국에서 첫 군사적 대응도 나왔습니다. 이 축구장 크기만한 해상 기반 레이더를 한반도 쪽으로 전진 배치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요, 교수님? 이제 SBX라고 그러는데요. Sea Based Expanded Radar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제 탐지 거리가 뭐 거의 한 5,000km 정도 나갑니다. 네. 뭐 4,600km라고 그러는데, 그 정도 나가면 일본 정도에서 뭐 거의 중국 내부 깊숙이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거죠. 지금 현재 김정은 스스로가 ICBM 시험 발사 준비 단계가 마감 단계에 가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북한에서는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 ICBM을 발사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부의 카트 국방부 장관이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격추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다양한 탐지 수단들이 일단 와야 돼요. 그 탐지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SBX라고 하는 거고요. 이 SBX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ANTPI-2라고 하는 사드 배치를 할 때 사용되는 터미널 개념의 그 레이더가 한 600에서 800km 정도 나가거든요. 여기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만일 ICBM을 발사하면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서 이것을 격추시키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서 미리 사전에 이제 배치해 놓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조금 더 확대하면 좀 전에 이제 보도에서 나갔습니다만, 올 초 들어서 지금 중국군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군의 폭격기, 중국군의 전투기, 그리고 지금 랴오닝 함도 지금 동해를 빠져나와가지고 서태평양 지역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대만을 한 바퀴 빙 도는, 그렇게 하면서 무력 시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중국의 군사 활동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면 그중에 수단이 하나도 바로 4,600km까지 정말 전구공만 한 그 아주 작은 공까지도 탐지해낼 수 있는 이런 최첨단 그런 그 감시 체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동을 시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중국 관영 매체들도 민감한 경고성 발언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뭐 미중 관계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미중 관계는요. 이미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달 정도 됐잖아요. 한 달 남짓 그가 입 밖으로 쏟아낸 그 발언들, 그리고 지금 그것뿐만이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처럼 국가무역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반중 경제학자죠. 나발로라고 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무역 대표부에 아주 그냥 적극적인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을 해놓고 또 미국의 NSC 산하에 거기에 중국 담당하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반중 아주 뼛속까지 반중인 사람을 거기다가 임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보면 지금 이미 우리는 일주일이 있으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출발하지만 예. 지난 한 달여를 통해서 이게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전초전을 우리가 봐왔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일종의 예고편을 봤는데요. 그 예고편이 굉장히 좀 암울하고 또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예고편을 우리한테 보여줬다라고 봐야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예.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긴장이 훨씬 더 심화되는 그런 것을 적어도 첫 해에는 진행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북핵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국을 절대 빼놓고 갈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북핵 문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보면 중국을 움직이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예. 45% 관세도 물리겠다,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도 하겠다. 그러면서도 지금 대만도 가지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만 총통 차이잉원하고 전화도 통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들고 있잖아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전에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부채 정도에 해당이 되고 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이 계력 같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만일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 대해서 이런 압박 정책을 지속해 나가고 그리고 타이완을 지렛대로 삼아서 중국을 압박을 한다라고 하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 문제 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의 핵 문제는 예. 그 자체가 전략적 부채가 아니라 전략적 자산으로 작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의 핵 문제는 참 풀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하고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은 이 미중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 상당히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사이에서 어떻게 좀 기조를 가져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지금 이제 예고편을 보고 있듯이 굉장히 안 좋을 거고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 현재의 정부하고는 뭐 별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걸로 봅니다. 그러나 현재는 지금 예를 들어서 뭐 가치의 공유라든지 예. 민주주의, 인권, 뭐 시장 경제 이런 데 대한 공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공통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만일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인식이 미국하고 달라지면 한미 관계는 굉장히 좀 안 좋게 발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한미 관계가 사실은 한미 FTA의 재조정 문제도 있고요.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 문제도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안 되느냐에 따라서 한미 관계도 지금 예측하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라고 보고요.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는 지금은 이제 사드 문제가 한중 관계를 거의 규정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더 뭐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면 중국의 문제는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보고 또 그것이 정말 대국으로서 정말 소국 같은 행동을 예. 하고 있는 그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핵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인데 네. 우리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자기의 안보 문제만 자기한테는 정말 손끝 정도 좀 시린 정도로 그 정도를 가지고 한국한테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 이건 좋지 않은 건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차기 행정부의 그 외교안보 실무 라인이라든지 또는 최고 지도자 이런 분들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건 달라진다라고 네, 봅니다. 상당히 복잡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기준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대단히 복잡하죠. 예, 네. 이런 가운데 또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점점 확실시하게 네.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 조금 더 강경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제 방위비 분담금은요 기본적으로 2017년까지는 이미 돼 있는 거고요. 예. 협상이 끝났고
이제 원래는 이제 2018년도에 방위비 협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9년부터 적용이 되는 건데 사실은 이제 1년 먼저 협상을 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요구하게 되면 우리의 이제 기본적인 스탠스를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안 한다, 못 한다, 버티는 것보다 네. 주고받을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요. 네. 주고받을 것에 앞서서 우리가 이 미국을 설득해야 될 여러 가지 그 수단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네. 봐요. 좀 전에 보도에서 나갔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GDP의 2% 정도 네. 그거 국방비를 내야 된다. 이게 기준이다라고 했거든요. 예. 한국 같은 경우는 2.35%니까 그 기준을 일단 넘어서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이 28,500명인데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37,000명, 독일 예. 같으면 5만 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내는 방위비 분담금이 사실상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따지면 우리 한국이 오히려 독일보다 2배나 더 많이 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논리들도 미국에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논리 설득 후에 결국 이제 협상을 하게 되면 기브앤테이크가 좋다는 거죠. 안 된다고 해서 예. 그렇게 각 세운다고 해서 일이 해결될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장기 계획을 어느 정도로 갖고 어느 정도의 장기 계획을 갖고 100%를 맞추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뭐 차기 5년 동안은 뭐 55%, 65%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간을 얼마만큼 길게 가져갈 거냐 예. 하는 거고요. 반대급부로 우리가 얻어올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원자력 협정 개정하자. 그다음에 또 우리 미사일 그것도 협정도 개정하자. 그다음에 우리 원자력 잠수함 추진하는 거 그거 우리 허락해 주라.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도 이 참 치졸하게 통화서화법 뭐 하니 안 하니 그리고 때 먹니 안 먹니 정말 망언 중에 망언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회에 만일 그런 걸 주고받으면서 좋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통화서화법 좀 체결하자. 네. 만일 그게 통화서화법가 체결되면 이거 뭐 우리 지금 조금 더 부담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미국이 전 세계를 통해서 5개 그룹만 이 통화서화법 체계를 하고 있지 다른 나라는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경제적인 그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방위비 분담금 55%, 60% 내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 우리한테 돌아와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고받을 게 뭔가 그런 차원에서 협상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논리가 좀 통할지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네. 트럼프 당선인의 또 핵심 공약인 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논리로 대응할지도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